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47회차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플레이오프 6경기,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 8경기입니다. 감기가 낫질 않네요. 밤까지 새니 목소리가 더 깔아앉아서 양해 바랍니다. 지난 46회차가 2월이 되었는데요. 변수가 많았던 회차였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유럽 변방들이 있어 적지 않은 변수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올해 승무패 9회차가 컨퍼런스 32강 1라운드였는데 2월이 됐었고요. 11회차에도 32강 2라운드가 있었는데 1등 적중자가 5명이었던 대박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그의 국가나 순위를 말씀드리는 건 그 리그의 수준을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리니 참고하셔서 이변 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2월 회차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챔스 조별 예선 플레이오프 2차전 스위스의 영보이스와 이스라엘의 마카비 하이파의 매치입니다. 스위스 슈퍼리그에서 2승 2무 3위로 순항 중인 영보이스고요.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 예선 3라운드에서 모두 승리한 하이파는 챔스 조별리그 복귀를 위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양팀 1차전 하이파 홈에서는 0대0으로 득점 없이 무승부를 했고요. 양쪽 모두 유효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유효 슈팅은 단 2개에 그쳤습니다. 코치들이 2차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인데요. 영보이스는 이번 여름 사이디 양코의 스위스 복귀가 있었고 세드릭 제거가 볼프스부르크로 떠났습니다. 하이파는 최근 전 릴 미드필더 쇼를 영입했고요. 이스라엘 국가대표 숀 골드버그가 포백을 이끌고 알리 모하메드, 마흐무드 자베르, 주장 티아론 제리가 중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영보이스는 어려운 이스라엘 원정의 고비를 잘 넘기면서 조금은 편하게 2차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파는 아직 리그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슈퍼컵에서 베이타 예루살렘을 3대1로 꺾었고 마카비 베타 티크바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며 토토컵 결승에 진출했고 시즌 전이지만 조별 예선까지 치르고 플레이오프까지 오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그나 전력에서 영보이스가 우세하고 어려운 원정을 잘 치르고 홈 경기를 치릅니다.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결정해야 할 매치로 생각되는데요. 영보이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챔스 조별 예선 플레이오프 2차전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와 노르웨이의 몰데의 매치입니다. 튀르키예 리그 8위 갈라타사라이는 리그에서도 6승 2무로 패가 없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몰데는 챔스 조별 예선에서 클락스비크에 1대0으로 승리하고 최종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요. 양팀 1차전 몰데의 홈에서 갈라타사라이가 3대2로 승리하며 본선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최근 5경기 클린시트를 했던 갈라타사라이였는데 몰데와의 원정에서 아쉽게 2골을 허용하며 클린시트 경기가 5경기로 마감했습니다. 몰데는 지난 1차전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린네스 등 주전들을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1차전 홈에서 패하며 그 효과는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노르웨이 팀들과의 상대 전적에서는 5경기 중 직전 경기 포함 2번의 승리가 있을 정도로 승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리그 순위나 전력으로는 갈라타사라이가 우세한데요. 이번 시즌 크리스털에서 이적한 윌프레드 자하가 리그 경기 중에 부상이 있어 출전이 유동적이라 공격력에서는 공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의 승리를 패하지 않고 지킨다면 본선 진출이 유력하기에 공격적으로 나올 몰데의 허점을 노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매치로 생각됩니다.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챔스 조별 예선 플레이오프 2차전 그리스 5위 파나티나이코스와 포르투갈 11위 브라가의 매치입니다. 1차전에서는 브라가가 홈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브라가는 1차전 선취골을 넣은 루이스와 추가골을 넣은 잘러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데 왼쪽 측면 공격이 날카로운 브라가는 수비에서도 포백을 사용하며 수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파나티나는 1차전 원정 경기로 수비에 치중하다 2골을 먹고 후반 추가 시간에 만회골을 1골 넣었는데요.
2차전에서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라요와 베르비, 코트시라스의 최전방 공격진의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과 배당이 브라가의 정배당에 들어와 있는데요. 승리만이 본선 진출을 할 수 있어 초반부터 불꽃 튀는 난타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격력이 우세한 브라가가 파나티나의 후방 역습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파나티나이코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챔스 조별 예선 플레이오프 2차전 그리스 리그 8위 아테네와 벨기에 리그 7위 엔트워프의 매치입니다. 1차전 엔트워프의 홈에서 엔트워프가 전반 16분 얀센의 선제골을 잘 지켜내며 승리했습니다. 전 토트넘 공격수였던 얀센은 약간의 부상이 있지만 1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활약했는데요. 하지만 엔트워프의 바티유가 퇴장당하며 경기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여러 번의 위기를 맞게 했습니다. 전 토트넘 수비수 토비 알더베이럴트가 수적 부담을 안고 결승골을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이번 2차전은 치열한 공방전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아테네의 경기력은 좋았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함을 이번 2차전에서 해결할 숙제입니다. 근소한 우세를 가지고 원정길에 오른 엔트워프로서는 안정적인 수비 후 역습의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련한 알더베이럴트가 이끄는 엔트워프의 수비를 공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테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챔스 조별 예선 플레이오프 2차전 덴마크 리그 2위 코펜하겐과 폴란드 리그 7위 라쿠프의 매치입니다. 1차전 라쿠프의 홈에서 원정팀 코펜하겐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가장 전력이 강한 코펜하겐이었는데 이전 스파르타 프라하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힘들게 올라왔지만 원정에서 1대0으로 신승하며 상승세로 홈경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라쿠프는 챔스리그 조별리그에 진출한 적은 없고 예선 3차례 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1차전에서는 라쿠프의 수비수 라코비탄의 자책골이 결승골이 되며 아쉬운 패배를 했고요. 1차전에서 라쿠프는 공중볼에서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아쉬웠던 라쿠프였을 겁니다. 코펜하겐의 골키퍼 카밀 그라바라는 3차 예선 프라하전에서의 10개의 슈퍼세이브를 했었는데 라쿠프와의 1차전에서도 선방을 보이며 팀의 원정승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2차전은 지키려는 자와 넣으려는 자의 대결일 텐데요. 1차전 자책골 외에는 한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양팀 공방전을 봤을 때 큰 점수보다는 저득점으로 승부가 날 매치로 선제골이 승패를 좌우할 걸로 생각됩니다. 코펜하겐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챔스 조별 예선 플레이오프 2차전 네덜란드 리그 4위 PSV 아이트호벤과 스코틀랜드 리그 4위 레인저스의 매치입니다. 상성은 1승 2무로 레인저스가 앞서는데 직전 1차전에서는 레인저스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했습니다. 아인트호벤은 챔스리그 조별리그 진출 희망은 작년 이맘때 예선에서 레인저스에 의해 좌절되었었습니다. 레인저스는 스위스의 세르베트를 누르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요. 아인트호벤은 오스트리아의 슈투름을 꺾고 올라왔고 리그에서도 비테스에게 승리하며 연승을 하며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렀는데요. 원정에서 무승부를 하며 최근 6연승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1차전에서는 레인저스의 공격수 시마와 마통도가 선제골과 추가골을 넣으며 앞서갔는데 아인트호벤이 상가레와 대용이 2번의 동점골로 따라가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팽팽한 양팀의 전력에서 상성의 우세를 보이는 레인저스가 홈에서의 승리를 했어야 하는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아인트호벤이 유리한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PSV 아인트호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아제르바이잔 리그 3위 카라바오와 슬로베니아 리그 3위 올림피아의 매치입니다. 양 팀의 챔스리그 예선에서 카르바오는 라쿠프에게 올림피아는 칼라타사라이에 패하며 유로파 리그로 내려왔습니다. 1차전은 올림피아 홈에서
카라바오가 2대0으로 승리했고요. 카라바오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허더즈필드 타운의 윙어였던 아다마 디아카비의 활약으로 리그에서 2승 1무 1패를 거두며 리그에서 괜찮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챔스에선 2라운드에서 라프코프에 패하며 유로파 플레이오프로 내려와 유로파 리그 예선 3라운드를 통과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자국 리그 우승을 차지한 올림피아는 챔스리그 3라운드까지 진출했지만 갈라타사라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 3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홈경기에서 카라바오에게 2대0으로 패하고 원정 2차전을 가게 되어 본선 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차전 골을 넣은 메디나와 안드레다의 2차전 선발이 유력하고 1차전 90분에 올림피아의 좌측 윙백 수알레나의 퇴장 징계로 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2차전에서 두 골차를 극복하고 승리해야 하는 올림피아의 공격이 후방을 비워놓을 확률이 높아 보여 카라바오의 공격력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라바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몰도바의 세리프 티라스폴과 페로제도의 클락스입니다. 1차전은 클락스의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했고요. 유럽 하이리그 팀들인데요. 그러나 셰리프는 지난 시즌도 유로파 조별 예선과 컨퍼런스 본선에도 출전하며 나름 내공을 쌓은 팀입니다. 클락스는 페로제드에서는 20회의 우승을 한 강팀이지만 유럽의 변방으로 홈구장 수용 인원이 3,000명의 영세 구단입니다. 세리프는 몰도바 리그에서 독보적인 팀으로 20여 년간 리그 우승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로 비교하면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레알 소시에다드, 맨유와의 대결도 해본 셰리프가 아무래도 큰 경기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하위 전력의 팀들로 누가 우세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경기이기에 그래도 원정 무승부를 하고 온 셰리프의 경험들을 고려해서 패까지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세리프 티라스폴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키프로스 리그 5위 아리스와 슬로바키아 리그 6위 슬로반의 매치입니다. 1차전 슬로반의 홈에서 2대1로 슬로반이 승리했습니다. 1차전 4-3-2-1 포맷을 쓴 슬로반은 전반 34분 좌측 미드필더 툴리치가 선취골을 넣고 57분에 공격수 스트렐렉이 추가골을 넣으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4-1-3-2의 포맷으로 맞선 아리스는 후반 73분 좌측 윙포드 마암벨리가 추가골을 넣는 걸로 만족해야 했고요. 두 골을 넣은 슬로반은 이후 주도권을 내주며 한 골을 허용했는데요. 양팀 각 6장의 경고가 나오며 매우 거친 경기를 했습니다. 슬로바나의 지키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홈에서의 아리스는 맹공을 퍼부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1차전보다 더욱 거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항시 역습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국내와 해외 배당이 다르고 거친 경기가 퇴장이라는 변수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경기라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아리스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체코리그 1위 프라하와 크로아티아 리그 4위 자그레브입니다. 1차전은 자그레브가 홈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39분 PK로 선제골을 뺏긴 자그레브는 44분부터 61분까지 공격수 스키피치, 페리치, 이바누세크의 연속골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점유율도 6대4로 주도권을 잡은 자그레브였기에 홈에서의 2차전에서는 그 공격력이 더욱 효과를 볼 걸로 생각됩니다. 컵대 단골 출전 팀인 자그레브의 전력은 예전만 못한 체코의 축구 성적만큼이나 리그의 수준도 떨어졌다는 생각인데요. 홈에서 프라하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있으나 자그레브의 페트코비치, 이바누세스크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파르타 프라하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네덜란드 리그 9위 아약스와 불가리아의 루드고레츠의 매치입니다. 1차전 아약스는 불가리아 원정에서 루드고레츠를 4대1로 대파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12번의 일부 리그 우승을 차지한 루도 고레츠는 이번 시즌 2번의 자국 리그 패배로 1위의 승점 7점 차로 뒤져 있는데 전력이 이전만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챔스 단골인 아약스는 지난 시즌 부진으로 유로파 리그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즌 중 슈레더 감독을 경질하고 감독 대행 체제를 거쳐 이번 시즌 슈타인 감독을 선임했는데 프리시즌에서의 성적은 안 좋았지만 시즌 시작과 함께 리그에서는 무패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챔스 단골 출전팀의 위상과 구력을 유럽 변방 불가리아의 루도 고레츠가 넘기에는 그 벽이 너무 높아 보이는데 1차전 대승을 이끈 아약스는 홈에서도 팀 리빌딩을 위한 방편으로 루도 고레츠를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약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스위스 리그 2위 루가노와 벨기에 리그 5위 위니옹의 매치입니다. 양팀 리그에서는 3승 1패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은 위니옹이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요. 1차전에서 위니옹은 3-5-2 포메의 공격수 에케르크가 전반 8분 7 선제골을 앞서 나가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후반 71분 우측 윙백 테르오의 쐐기골까지 넣으며 기분 좋은 원정길을 떠나게 되었고요. 루가노는 오랜만의 컵대회 예선 출전으로 이렇다 할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위니옹의 원정 경기에서는 3-5-2 포메에서 양 윙백의 공격 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 공격이 끊긴다면 오히려 위니옹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무승부가 가능한 매치인데요. 위니옹이 평균 실점은 비슷하나 득점은 오히려 루가노가 앞서 있는데 스위스 리그 내 상대팀의 경기력 차이로 루가노의 득점률이 올라가는 걸로 생각됩니다. 루가노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스코틀랜드 리그 10위 에버딘과 스웨덴 리그 2위 해켄의 매치입니다. 1차전은 해켄의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1차전에서 해켄은 PK 포함 2골을 앞서 나갔지만 에버딘의 공격수 미오프스키와 수비수 데블린에게 75분과 79분 연속골을 먹으며 무승부를 했는데요. 해켄은 우측 센터백 한마르가 퇴장을 당해 2차전 출전을 못할 걸로 보여 수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2023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 스웨덴의 해켄은 주말 리그 경기에서 12위 고테보리 원정에서 4대2로 패하며 흐름이 안 좋은 상황으로 에버딘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버딘도 리그 포함 5경기 승리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어 반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양팀 승부를 내야 할 걸로 보이는 매치이지만 흐름에서는 비슷한 상황이고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선택해야 할 매치로 생각됩니다. 에버딘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보스니아 4위 주린스키와 오스트리아 5위 라스크의 매치입니다. 1차전은 라스크가 홈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라스크의 3-4-1-2의 공미 줄리가 전반 4분과 12분에 멀티골을 넣으며 상승세를 일찍 잡았고요. 주린스키에서는 후반 71분 중앙공격수 빌비아가 추격골을 넣었지만 더 이상 득점 없이 패했습니다. 경기를 주도한 라스크인데요. 주린스키가 원정에서의 서력을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이 필요해 보이고요. 리그에서 득점과 실점이 모두 높은 주린스키인데 라스크는 실점률이 1로 괜찮은 수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리를 지키기 위해 내려앉는다면 주린스키가 공세를 늦추진 않겠지만 역습에 실점할 확률이 높은 수비력이 경기의 결과에 큰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주린스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